네,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초공간과 대칭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을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시 세계에서 잘 적용되는 양자이론과 거시 세계에서 잘 적용되는 중력 이론을 통일시키는 것이 난제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는 끈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중력 이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끈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물리학에서 어떠한 성질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힘은 기하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음의 그림처럼 구겨진 종이 위에 사는 평면 생명체들은 자신이 직선 경로를 따라갈 때 몸을 좌우로 밀어내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힘은 공간이 휘어지면서 발생하므로 힘을 기하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원리를 입각해 중력이라는 힘이 실은 시공간의 공률에 의해 발생되고 이때 시공간의 공률은 물질 에너지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우변은 시공간의 공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좌변은 질량 에너지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생애 시공간의 공률은 기하학적 구조가 아름답고 매끈하여 이것을 대리석에 비유하곤 했고 질량 에너지 분포를 거친 나무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 비유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공간의 공률은 그러니까 그 대리석이라고 표현하는 건 주로 기하학, 그다음에 나무라고 표현하는 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자이론은 상대성 이론과는 달리 힘을 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 에너지 덩어리가 교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때 힘의 종류가 다르면 교환되는 양자의 종류도 다릅니다. 표준 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전자기력, 양력, 핵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론을 통해 계산된 값이 입자가 섞기에 모든 데이터 값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이론은 매우 정확하게 힘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표준 모형에서 알고 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표준 모형은 대칭성에 기초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칭성을 간단한 예시로 비유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동일한 컵 3개의 순서를 바꿔서 배치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이것을 S3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컵을 쿼크로 바꿔봅시다. 입자물리학의 방정식에서 세 종류의 색을 가진 쿼크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데 이것을 SU3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색전화란 쿼크가 가지는 전하 세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표준 모형은 전자기력, 강력, 양력에서 각각의 대칭성을 단순히 곱해서 만든 U1, SU2, SU3를 곱해서 만든 더 큰 대칭의 세 개의 기본 힘을 통일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치 모든 거를 하나의 시계에서 통일시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곱해서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학자들이 마치 이빨이 맞지 않는 새 퍼즐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모양과 비슷하다고 비유하곤 합니다. 또한 표준 모형은 아직 그 중력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력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기에 표준 모형을 궁극의 이론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이와 같은 양자 이론의 단점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다시 나무에서, 즉 물질 양자역학에서 대리석, 기하학이라는 학문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초공간과가 칼로자 클라인 이론입니다. 칼루자 클라인 이론을 요약하면 4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이 합쳐진 5차원 시공간에서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서술하면 이 방정식에는 4차원 중력장 방정식과 맥스웰의 전자기장 이론이 완벽하게 포함이 됩니다. 수학적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력장 방정식은 4 곱하기 4 형태의 행렬인 계량 텐서로 나타낼 수 있고 맥스웰 장은 공간의 한 점에서 정의된 4개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칼로즈 클라인이 한 업적을 이론을 알아볼 건데 5차원 시공간에서 그 계량 텐서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5 곱하기 5 형태의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텐서의 성분을 재배열하면 그림과 같이 아인슈타인 장과 맥스웰 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9차원의 공간을 가정하면 초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중력뿐만 아니라 전자기력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고 이때 빛이란 9차원 공간의 진동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칼로즈 클라인 이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2000 대리석 공장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나무를 없애질 못했습니다. 근데 칼로자가 제시한 이론에 따라 대리석을 평면에 국한시키지 않고 3차원으로 확장시켜 나무까지 대리석으로 덮으면 이제는 대리석으로만 이루어진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어, 물질도 이러한 대리석으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시초를 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전에 발표했던 그 표준 모형에서 물질에 적용되던 SUN 대칭을 칼로자 클라인 이론을 이용하여 기하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에서 어떻게 대칭성이 나타나는지와 이 대칭성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은 그림과 같이 3차원 회전 대칭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의 성질을 수학적 기호로 O3로 나타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초공간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회전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초구를 가정해 보면 초구의 회전 대칭은 ON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3차원 공이 진동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공의 표면에서 공명 진동수를 가진 잔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진동 역시 공의 대칭성처럼 O3 대칭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소수로 표현되는 N차원의 복소 초구와 복소 초구의 표면을 따라 진동하는 물결은 SUN 대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대칭성 아까 전에 표준 모형에 나왔던 대칭성이죠. 네, 이 물결의 입자를 여기에 보이는 이 물결을 입자의 파동 함수라고 생각하면 입자의 파동 함수 역시 SUN 대칭을 가지게 됩니다. 즉, 표준 모형에서 등장하는 입자의
SUN 대칭의 근원은 알고 보니 SUN 대칭을 가진 초공간의 진동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어, 이제 나무가 가지고 있던 그 대칭성을 대리석의 대칭성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음, 칼루자 이론을 4 더하기 n 차원으로 확장한 개량 텐서에는 그림과 같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맥스웰의 이론, 양 밀스 이론이 포함되고 이는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기본 힘을 통일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칼로자 클라인 이론을 계속해서 확장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네 가지 힘뿐만 아니라 기본 입자인 쿼크와 렙톤을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이는 마치 나무를 대리석으로 바꾸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 그림은 쿼크와 렙톤까지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것은 물리학계에서 초중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초중력 이론이 표준 모형에 존재하는 수많은 입자의 대칭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인해 8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점차 쇠퇴하게 됐고 이때 그 만물을 진동하는 끈으로 설명하는 10차원 촉근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추가로 어떤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트는 10차원에 존재하는 5종류의 끈 이론을 11차원으로 확장하여 M 이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론 물리학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그의 특별한 삶 때문입니다. 그는 물리학 전공이 아니라 역사학을 전공했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주로 언어학이었습니다. 또한 그 학부를 전공한 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조지 맥거번의 선거 캠프에서 유세 활동을 하였고 이후 유명 언론 주간지에 글을 게재하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금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뒤늦게 물리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고 이제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과 같이 여기에 전공이 문과이시지만 물리학에 관심을 가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이분처럼 물리학을 선도하는 학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해주신 제안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진짜 단순하게 궁금한 건데, 네네. 그 그냥 그 진짜 힘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그 중력이랑 양자역학을 합치는 게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쵸? 이게 그러니까 해안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칼루자가 제시한 그 관점으로 이렇게까지 끈이론이 발전해 왔는데, 네, 근데 끈이론은 사실
그 실험적으로 뭔가 구하기,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관측을 하기에는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들만의 학문이다라는 네, 그런 주장도 있어가지고 사실 힘을 통일한다 이야기는 물리학자들의 목표긴 한데 가능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 이분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끈이론이 사실은 20세기에 발견된 우연히 발견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수학이 좀 더 발전된 뒤에 이 끈이론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이게 끈이론이 우연히 먼저 발견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수학이 좀 더 발전이 돼야 이 끈이론을 사실 다른 방식으로 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약간 첨언을 하자고 하면은 네. 사실 그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힘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려운 이유가 얘네들을 이제 약간 매트릭스나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것보다는 근데 사실 그 매트릭스로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좀 저거죠. 그 조금 조금 본질에 대한 그 정보가 좀 많이 안 담겨 있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하나의 텐서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어 그 모든 그 텐서로 나타낸 물리량들을 같은 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어렵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매트릭스로 나타낸 요 이미지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냥 이게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설명하는 파트, 맥스웰로 설명한 파트 얘네들을 그냥 하나에 때려박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약간 텐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인슈타인 파트, 뭐 맥스웰 파트, 펄스 파트, 뭐 커크 lep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그냥 하나의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어려운 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그 동일한 이론으로 요거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어,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론들은 방금 앞에 저거 보여주신 표준 모형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가능했던 거에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칭성을 이용한 거고, 이제 그 대칭성은 그 현대 수학에서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군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에서는 리그룹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력이랑 나머지 것들이랑 이런 것들 합했을 때 이거를 분론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뭐 이제 여기서 시메트리를 찾거나 이게 어떤 군을 만들어서 이거를 설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요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넘겨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하신 다음에 약간 이제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 기하학적으로 모든 힘들을 이제 지금 약간 말한 칼루자 클라이드 이론 사실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요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힘들을 지금 저희가 중력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 그 공간을 휘게 하는 이런 것들의 작용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약간 입자 물리학에서 생각하는 그 뭔가 힘이 작용을 여기 어떤 존재하는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랑은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첨언이었습니다. 혹시 수정하실 게 있으면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저도 뭐 책으로 배운 내용이라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내는
그 그러니까 힘을 입자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네, 그런 기하학으로 유도하는 약간 하나의 과정이 하나의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